안녕하십니까. ROTC 3기 강국창입니다. 2, 3일 전에 갑자기 우리 이성근 회장으로부터 15분 정도의 특강을 요청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한 3년 전에 출간을 했는데 벌써 4세 인쇄가 4판 인쇄가 나와서 저도 놀랐습니다. 요즘 책을 안 읽었다는데 이렇게 책이 출간이 4세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 영상으로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제 복 받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걸 잠깐 소개하고 현재 한국이 처한 위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한 국회 연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소개는 화면을 통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빠른 화면으로 좀 던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복이고 또 하나는 상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감투복인데 제가 아직 우리 초등학교 동창에서부터 대학 동창까지 중에서 현업에서 대표이사로 일을 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일단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대통령 훈장을 위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회관 2층에 가면은 여기 있으면 조금 2층에 가면은 흉상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1년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 한 10명 정도 이렇게 선발해서 그 2층 흉상에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는 한국이 가장 위기에 처해 있는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첫째 위기는 안보 위기고 두 번째는 경제 위기, 세 번째는 인구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가 돼서 해외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공공연히 발표를 하고 몇 개월 전에 골드만삭스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도 발표하기를 앞으로 대한민국은 현재는 경제 대국 10대 대국이지만은 20년 이내에 인도네시아나 나이제리아에도 뒤처진 15위 밖으로 밀려날 것이다. 그 이유는 인구 때문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해주는 인구 문제를
우리나라 안에서는 굉장히 소울이 다르고 있어서 이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회갑연을 기화로 무엇인가 남은 인생을 국가를 위한 어떤 애국운동이나 구국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회활동으로는 인천 경영자총회 경총회장을 하고 있지만은 전국에 15개 경총이 있습니다. 15개 시도에 전국 경영자 총협회 협의회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대책 국민운동 본부를 설립해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그 신앙생활의 어떤 관점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복 받으려고 믿었습니다. 물론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성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고 저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대체 어떤 복일까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공대 공과대학생이니까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크게는 두 가지고 하나는 죽어서 받는 복을 하나 주시고 하나는 살아서 받는 복도 거기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어서 받는 복은 구원의 복이고 그건 아무 대가 노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그냥 공짜 복이 하나님을 구원의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받는 복, 삶의 복은 이제 조건부 복인 걸 알았습니다. 생활이나 물질의 복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또 들어와도 나가도 받는 복,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자녀의 복, 이런 모든 복은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공짜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복이 하나 있는데 그건 마태복음에 나온 팔복은 결국 우리가 마음과 정신의 복이고 또 살아서 받는 복 중에 가장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서 받는 복인데 그 복도 반드시 그 복을 받으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받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계명을 잘 지키고 행하라 이런 그 전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문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은 그 맥락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베푸시는 그러신 하나님이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인과 크리스찬은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많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해야만 복을 준다는 말씀은 성경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어야 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행동이 없는 그런 신앙은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복을 받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중에 작은 것이라도 몸으로 실천을 하면서 지금까지 앞장서서 해왔습니다. 현재 한국에 처해 있는 우리가 특히 크리스찬이 해야 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은 우선 안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이 사회를 계속 쏘는 것이고, 경제 문제는 지금 앞으로 올 20년 중에서 아마 작년이나 금년 정도가 제일 잘 사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그래도 손으로 빠른 손놀림으로 이만큼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에 팔았기 때문에 수출로서 이만큼 나라를 경제 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출이 작년부터 500억 불 연간 수출이 500억 불 적자로 전환되면서 이 수출 회복이 과연 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를 보면은 대부분 수출 흑자국이 미국과 중국 그타 지역인데, 일본은 태생 처음부터 우리는 한 번도 수출을 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해서 흑자를 본 적이 없죠. 일본은 한국에서 사올 물건이 없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나 해외 수출을 해서 번 돈으로 일본에 돈을 주고 거기에서 소재나 또는 필요한 부품을 사오면은 그걸로 대부분이 이렇게 이퀄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중국에서 우리가 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이 500억 불 정도 계속 30년 동안 우리에게 흑자를 냈는데, 최근에 작년부터는 중국도 한국에서 사올 물건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국에 많은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 중국은 굉장히 열심히 그 기술을 익히고 이제는 대부분의 한국 기술을 추월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팔 물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오지 않으면 김치 먹기도 어려운데 중국에서는 한국에 특별히 꼭 가져와야 될 물건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국을 대신해서 우리 물건을 팔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탈중국 현상에 대응하는 것이 인도 또는 베트남, 그러지 않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로 지금 하는데, 그 나라들이 우리의 물건을 그만큼 필요로 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어두운 그런 무역 수지 적자의 늪을 터널을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 굉장히 경제 발전 또는 기술 개발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서 굉장히 산업이, 특히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문제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평균 인건비가 지금 일본보다도 15%, 중국보다는 배 이상 높은 것이 결국 물건을 만드는 데는 소재와 가공비를 못해서 그 물건값을 정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희 회사도 처음 40여 년 전 회사를 했을 때는 평균 연령이 20대인데 지금은 53세 정도가 됩니다. 제가 국내 5개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이 본사고, 광주, 창원, 그다음 제주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한 600여 명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근무하는 인원들의 생산 인원의 고령화가 경쟁력을 베트남의 20대, 중국의 30대 이렇게 생산 인원과 경쟁을 해서 과연 미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국에서, 손이 없는 외국에서 사람을 들어올 때 일본과 똑같이, 일본은 외국 사람을 쓸 때 연수생이라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한 30% 정도 가격 차이가, 임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2년 연수를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면은, 잘 하면은 2년 후에 연수 기간이 끝난 후에 정직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돌려보냅니다. 그게 한 10% 정도밖에는 정직원으로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가니까 계속 평균 임금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외국 사람을 고용하려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일단 평균 임금도 같이 해줄 뿐만 아니라 집과 숙식을 제공해주는 조건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앞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에도 해외 공장이 5군데 있습니다. 멕시코에 2곳 있고, 베트남, 폴란드, 그리고 중국에 있습니다. 그 해외 공장, 중국을 제외한 4개 공장에서 처음에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동반 진출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일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만은 한 3, 4년 전부터 중국 업체가 다 하나씩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10%, 15%씩 가격을 덤핑하니까 우리 고국 대한민국 민족이니까 비싸지만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못하죠. 할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다고 가격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격을 맞춰주다 보면은 적자가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부분을 포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30%, 40%, 50% 이렇게 점점 거래 비율을 높여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모든 중소기업의 문제인 것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고용의 일자리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쇠퇴되면은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대통령께서 나가셔서 우리나라 무기를 그만큼 외국에 수출을 하고 원자력 발전소나 뭐 이런 것을 해외 수주를 해오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탈출구는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고용의 한계는 일반 우리가 중소기업이 만들고 있는 또 중소기업이 파생되는 그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모든 산업활동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구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 작년 말로 7, 8인데 지금 현재로 하면은 0.7대 초반이 될 겁니다. 우리보다가 바로 이웃한 일본은 1.4가 넘었습니다. 배가 되죠. 꼴찌서 둘째를 하는 세계에서 꼴찌서 둘째가 이태리입니다. 이태리도 1.3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얘기는 결국 한 20% 차이가 나면 열심히 해서 우리 따라가자 이런데 더블 스코어가 날 정도의 이렇게 인구 문제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혁명적인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 방법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의장과 3당 대표들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대책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모든 언론, 신문이나 이런데 제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안타까운 호소문도 내기도 하고 또 많은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도 갔을 때 한 일주일 전에 미국에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서도 이제 많은 그 인터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문제고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없으면 선교도 전도도 자꾸 줄어드는데 그것을 지금 국가가 존재하지를 않는데 무슨 선교와 전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병행을 해야 되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교회마다 예수님의 명령은 잘 지켜서 선교위원회가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생육 번성위원회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스라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아마 우리 오만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까지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교회 또 특히 기독인이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가 이렇게 줄면은 자살률에도 좀 적어야 될 텐데 세계 1등 자살국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자살자가 보통 출생자의 한 4.3% 정도가 자살이에요. 약 한 15,000명 정도가 자살을 하는데 그 자살 중에 60%가 20대가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늘려야 될 그런 자원이 목숨을 끊는 겁니다. 교회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죽는 사람 생명을 구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들이 죽고 싶은 사람 한 번 말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자살 상담센터라도 모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이렇게 죽는 나라에서 해외 입양률이 1위입니다. 세계 1위. 이거 입양률이 이렇게 2위라는 얘기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 저 어린이를 해외 수출하지 말자. 해외로 보내는 것은 수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이를 우리가 입양을 하자 하는 운동을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구 감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명령도 교회에 엄히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앞장서서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독인들이 지금 교회가 젊은이가 줄어듭니다. 젊은이가 줄어드는 것은 거기에 정말 같이 부를 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같이 들 깃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문제를 교회가 앞장서서 하자. 빈 공간을 교회가 결국 어린 돌봄센터를 해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린이를 교회에서 어린이를 돌봐줄 테니 국가는 조금만 이런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인데 가장 긴급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 기독인들이 잘 생각해서 앞장서서 구국운동, 이건 국가가 소멸되는 걸 방지하는 운동이니까 어떤 운동보다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구국운동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국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국회에 드렸던 인구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한 2분 동안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국회 연설했던 것을 한번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국민연합 부회장의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들어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 감소 대책 국민운동본부 강국창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정치인들의 무관심 때문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가 소멸을 막읍시다 라고 외치며 공장을 뛰쳐나온 중소기업인의 마지막 호소가 되길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젊은이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할까요? 혼자 살기를 위하는 TV 방향이 1차 노인입니다. 또한 자녀 양육비 부담은 종족 번식의 의무와 책임까지도 무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결은 정부와 교회, 언론과 기업이 함께 대처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TV에서 결혼과 육아의 행복한 모델을 자주 방영하고 취업 시험에 유리한 유자녀 가산점 제도로 조기 출산을 유도하며 월 30만 원 정도의 출산 적립금을 지원하여 고등학교 졸업 때는 5천만 원의 목돈이 되도록 해주어 진로 선택에 도움도 주고, 비혼모의 출산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대학 내 어린이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학습과 육아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어린이 돌봄과 부모 친교 센터를 동 단위로 두어 육아와 친교가 가능하도록 해주고, 지자체에서는 육아 쿠폰으로 도우며 인구청을 설치해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자체로 분산된 행정을
연령별로 공개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면 큰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는 공격이고 출산은 곧 F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미국에 가보니까 아이디어를 하나 더 얻은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교민들이 저에게 제안을 해주기를 이제는 반려견도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만 기를 자격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요즘은 유모차에 강아지만 몇 마리 들고 이렇게 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인구 소멸을 촉진하는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는 대로 마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